안녕하세요. 건강한 인생 후반전을 함께 준비하는 시니어 건강지킴이 젠틀남입니다. 혹시 요즘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세요? 샤워하고 머리 말릴 때마다 수채구멍 보고 깜짝 놀라요. 예전에는 미용실 가면 수치자고 했는데 이젠 조금만 잘라주세요 라고 말하게 돼요. 탈모 광고는 넘치는데 뭘 믿어야 할지 모르겠어요. 오늘은 많은 분들이 속으로는 제일 고민하지만 말로 꺼내기는 제일 민망한 주제, 바로 탈모 이야기입니다.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나이 탓으로만 생각했던 탈모가 사실은 어디까지 관리가 가능한지, 헛돈 안 쓰고 병원 제품 영양제를 똑똑하게 고르는 기준, 오늘 영상 끝나고 바로 오늘 저녁부터 실천할 수 있는 생활습관 체크리스트, 여기까지 정리가 되실 거예요. 중간에 이건 정말 병원 가야 하는 탈모인지, 집에서 관리해도 되는 단계인지 딱 구분하는 기준도 알려드릴 거니까 가능하면 건너뛰지 마시고 쭉 같이 가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상 중간중간에 여러분 사연을 댓글로 남기실 수 있는 질문도 드릴게요. 혹시 아직 구독 안 하셨다면 언젠가 꼭 필요해지는 건강 정보 놓치지 않으시도록 구독 버튼 한 번만 살짝 눌러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이야기 하나부터 시작해 볼게요. 1. 사진 속 내 머리는 어디 갔지? 60대 초반 어님 이야기입니다. 아이들 졸업식 사진을 보다가 문득 10년 전 사진을 같이 보게 되었대요. 저 때는 머리숱이 꽤 있었네. 지금의 자신을 거울로 다시 보니 특히 정수리 쪽이 훤해진 게 그제서야 눈에 들어오더랍니다. 그동안 사진 찍을 때 아이고 늙었네 정도로만 생각했지 머리숱은 제대로 본 적이 없어요. 이렇게 조용히 조금씩 진행되는 게 가장 흔한 형태의 탈모 패턴입니다. 이 병원에 가야 하나? 돈이 얼마나 들까? 또 다른 분, 50대 중반 B님은 샤워할 때마다 빠지는 머리카락을 보면서도 병원에 가는 걸 계속 미루셨습니다. 탈모는 유전이니까 어쩔 수 없겠지. 병원 가면 비싼 시술부터 권하겠지. 한번 시작하면 평생 돈 들어간다던데. 그러다 어느 날 가족 모임에서 찍은 단체 사진을 보고 충격을 받으셨어요. 다른 건 다 괜찮은데 본인 머리만 유독 휑해 보였던 거죠. 그날 밤에 사진을 확대해 보다가 혼자 한참 울었어요. 내가 나를 너무 방치했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혹시 비슷한 마음이 드신 적 있으신가요? 삶 내 잘못이 아닙니다. 하지만 정보 부족은 막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게 하나 있어요. 탈모의 큰 축은 유전과 호르몬, 나이입니다. 다시 말해, 여러분이 뭘 잘못해서 이렇게 된 게 아니에요. 다만 정보를 너무 늦게 알게 되어서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놓쳤다는 건 어느 정도 막을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은 내 잘못이야 라고 스스로를 탓하는 시간 말고 이 정도면 병원 가볼 만하네. 이건 내가 집에서 할 수 있겠다. 이렇게 현실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기준을 하나씩 세워보는 시간이라고 생각해주세요. 이제 본격적으로 탈모의 기본 개념부터 차근차근 정리해 볼게요. 1. 머리카락은 원래 매일 빠진다. 정상 범위부터 알기. 많은 분들이 오늘 머리가 50가닥 빠졌는데요 라며 깜짝 놀라시는데요. 사실 정상인도 하루에 5만 100가닥 정도는 빠집니다. 문제는 빠지는 양이 갑자기 늘었거나 새로 나는 머리카락이 점점 가늘어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봐도 예전보다 숱이 줄었다는 느낌이 든다면 단순히 오늘 유난히 많이 빠졌네로 넘기지 말고 패턴을 보는 게 중요합니다. 이 가장 흔한 형태 남녀 모두 겪는 패턴 탈모. 우리가 흔히 말하는 남자 이마가 M자 모양으로 올라가고 정수리가 동그랗게 비어가는 형태, 그리고 여성은 가르마가 점점 넓어지는 형태. 이걸 통틀어 남성형 여성형 탈모, 조금 어렵게는 안드로겐성 탈모라고 부릅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두 가지예요.
매우 흔하다. 40대 이후 남성 절반 이상, 여성도 상당수가 이 패턴을 겪습니다. 매우 서서히 진행된다.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가 아니라 10년, 20년을 두고 천천히 티가 나기 시작합니다. 산만히 하는 오해 3가지 지금부터 깹니다. 오해 나이 들면 다 빠지는 거지 어쩔 수 없잖아. 물론 나이가 들수록 머리카락이 얇아지고 빠지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생활습관, 적절한 두피 관리, 필요시 병원 치료를 병행하면 속도를 늦추고 현재 남아있는 머리카락의 굵기와 밀도를 더 오래 지킬 수 있습니다. 완전히 원래대로는 아니더라도 지금 상태를 오래 유지하는 것, 이게 아주 중요한 목표입니다. 올해 탈모 샴푸만 잘 쓰면 머리가 다시 난다. 탈모 샴푸는 주로 두피를 깨끗하게 하고 염증을 줄여주고 기름 기각질을 관리해주는 역할에 가깝습니다. 이미 많이 얇아진 모낭을 다시 굵고 튼튼하게 되돌리는 힘은 샴푸 하나에 기대기 어렵습니다. 샴푸는 뿌리 치료라기보다는 환경 관리 정도로 생각하시는 게 좋아요. 오해 인터넷에서 파는 영양제 하나면 해결된다. 비타민, 오메가3, 특정 영양소가 머리카락에 도움이 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전반적인 식사량이 부족하거나 단백질, 철분, 비타민이 전반적으로 모자란 상태라면 한 알짜리 영양제로는 큰 변화를 보기 어렵습니다. 영양제는 어디까지나 보조일 뿐 기본은 골고루 먹는 식사와 전반적인 건강 관리라는 걸 꼭 기억해 주세요. 이제부터는 오늘 영상 보시고 바로 실천하실 수 있는 것들 위주로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볼게요. 체크리스트 1. 하루 식단에 단백질이 들어가나요? 머리카락은 단백질 덩어리입니다. 오늘 하루 달걀, 두부, 콩, 생선, 살코기 같은 단백질을 한 끼 이상은 드셨나요? 만약 오늘은 밥만 대충 먹고 김치에 라면이었네 하신다면 아침에 삶은 달걀 1개, 점심이나 저녁에 두부나 콩 반찬 하나 이렇게만 추가해 보셔도 몸이 그리고 머리카락이 필요로 하는 재료를 더 공급해주는 셈입니다. 체크리스트 2. 과한 다이어트 하고 있지 않으신가요? 단기간에 밥을 거의 안 먹고 샐러드만, 과일만 먹는 다이어트를 하거나 한 끼를 아예 거르는 식이 오래가면 몸은 비상사태라고 판단합니다. 이때 생존에 꼭 필요한 장기, 심장, 뇌 등에 영양을 먼저 보내고 상대적으로 덜 중요한 곳, 예를 들어 두피에는 나중에 피와 영양을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살 빼고 나서 머리가 확 빠졌다는 분들이 여러분 주변에도 꽤 계실 거예요. 혹시 최근에 빠른 다이어트를 하셨다면 체중보다 머리카락이 더 소중하다는 걸 한번 생각해 보시고 속도를 조금 늦추셔도 좋습니다. 체크리스트 3. 수면 시간 67시간은 지키고 계신가요? 잠이 부족하면 호르몬 균형이 깨지고 스트레스 호르몬이 늘어나며 몸 전체의 회복력이 떨어집니다. 머리카락도 밤에 자는 동안 다음 생장 주기를 준비하게 되는데요. 매일 45시간만 자는 생활이 계속되면 두피 건강에도 좋지 않습니다. 오늘부터는 늦어도 12시 전에는 눕자. 이 한 가지만이라도 꼭 잡아보세요. 체크리스트 4. 두피 관리 너무 세게, 너무 자주, 너무 뜨겁게. 샴푸는 하루 1번이면 충분합니다. 땀을 많이 흘린 날이 아닌데 아침 저녁으로 계속 감으면 오히려 두피가 건조해질 수 있어요. 뜨거운 물은 피하기. 미지근한 물로 손톱이 아니라 손가락 지문으로 부드럽게 마사지하듯 감기. 두피를 잡아당기는 헤어스타일 줄이기. 항상 꽉 묶는 포니테일, 앞머리를 세게 올리는 스타일은 오래가면 당김성 탈모를 부를 수 있어요. 체크리스트 5. 흡연과음 어느 정도인가요? 흡연은 혈관을 좁게 만들어 머리카락에 가는 피도 줄어들게 합니다. 과도한 음주는
간이 지쳐서 영양 대사가 엉키고 당연히 두피에도 좋지 않죠. 지금 바로 완벽히 끊지 못하더라도 오늘 한 개 피 줄이기. 이번 주 한 번은 술 약속 빼기. 이렇게 시작하셔도 머리카락과 전신 건강에 모두 도움이 됩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부분이죠. 도대체 언제 병원에 가야 하나요? 가면 뭘 물어봐야 하나요? 1. 병원에 가야 하는 경우, BS 집에서 볼 수 있는 경우. 병원 꼭 권장. 가족들이 야, 너 정수리 많이 비었다라고 말해줄 정도로 이미 겉으로 티가 나는 상태. 갑자기 동전 크기 그 이상으로 동그랗게 털이 빠진 부분이 생긴 경우. 두피가 빨갛게 붓고 가렵고 진물이 나는 경우. 머리뿐 아니라 눈썹 속 눈썹, 팔, 다리 털까지 같이 빠지는 경우. 이럴 때는 집에서 샴푸, 마사지 정도로 버티지 마시고 피부과 탈모 전문 클리닉을 방문해 보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이 의사에게 꼭 물어볼 질문 5가지. 병원에 가셨을 때 이 5가지만 꼭 물어보세요. 제 탈모는 어떤 종류인가요? 남성형, 여성형, 원형, 흉터성 등 지금 단계가 어느 정도인가요? 초기인지 중등도인지 꽤 진행된 상태인지 집에서 할 수 있는 관리와 약 시술의 역할을 구분해서 설명해 주세요. 추천하시는 치료법의 장단점과 예상 기간이 어떻게 되나요? 언제쯤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지, 제가 지금 먹는 약, 혈압, 당뇨 등과 충돌이 없는지 확인해 주세요. 이렇게 물어보시면 의사 선생님도 훨씬 구체적으로 여러분의 생활 전체를 고려한 계획을 세우기 쉽습니다. 3. 과대 광고, 사기성 제품 피하는 기준. 광고를 보실 때 다음 문장들이 보이면 한 번 더 의심해 보세요. 의사 처방 없이 부작용 0%, 누구나 100% 효과. 단 한 번의 시술로 평생 유지. 임상시험 필요 없어요. 이미 수천 명이 인증. 현실적으로 우리 몸에서 부작용이 전혀 없고 모두에게 100% 효과인 치료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기준을 추천드려요. 효과를 너무 짧은 기간으로 약속하지 않는지, 구체적인 근거 시험, 논문가 있는지, 평생 100% 기적 같은 단어를 남발하지 않는지, 이 3가지만 체크해도 헛돈 쓰시는 일을 많이 줄일 수 있습니다. 4. 시청자에게 도움이 되는 합리적 소비 기준. 앞으로 여러분이 두피 케어 제품이든 건강검진이든 영양제든 고르실 때는 이건 나를 안심시키는가? 내 생활에 실제로 적용 가능한가? 지속 가능할 만큼 가격이 적당한가? 이 3가지를 기준으로 판단해 보셨으면 합니다. 자, 이제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영상에서 3가지만 꼭 기억해 주세요. 탈모는 내 잘못이 아니다. 하지만 정보를 빨리 알수록 선택할 수 있는 관리 방법이 훨씬 많아진다. 생활 습관이 기본이다. 단백질, 철분이 들어간 식사, 충분한 수면, 두피를 괴롭히지 않는 샴푸 습관, 흡연과음 줄이기. 이 4가지만 잡아도 머리카락뿐 아니라 전신 건강이 함께 좋아진다. 병원에 가야 할 때를 놓치지 말자. 동전 크기로 빠지는 탈모, 두피가 붉고 아픈 탈모, 눈썹, 팔, 다리까지 함께 빠지는 탈모. 이런 경우는 집에서 혼자 고민하지 말고 꼭 전문가에게 보여주자. 오늘 당장 해볼 수 있는 한 가지 미션 드릴게요. 오늘 샤워하시고 나서 휴대폰으로 정수리 사진을 한 장 찍어두세요. 그리고 한 달간 오늘 말씀드린 체크리스트 중 딱 한 가지만 실천해보세요. 예를 들어 오늘부터 늦어도 12시 전에 눕기, 하루에 물 12컵 더 마시기, 라면 먹을 때 계란 하나라도 꼭 넣기. 이렇게요. 한 달 뒤에 정수리 사진을 다시 찍어보시고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댓글로 나눠주시면 다른 분들께도 큰 힘이 될 거예요. 오늘 영상이 조금이라도 마음을 덜 무겁게 해드리고 아, 나도 한번 해볼 수 있겠다, 이런 느낌을 드렸다면 저는 그걸로 충분히 행복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그리고 여러분만의 경험과 궁금증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시니어를 위한 탈모 샴푸 영양제 어떤 기준으로 골라야 덜 후회할까? 라는 주제로 조금 더 구체적인 기준을 가지고 찾아뵐게요. 지금까지 여러분의 건강한 머리와 무엇보다 건강한 마음을 응원하는 젠틀남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